네, 내란 속의 윤석열의 석방 이후에 많은 국민들께서 잠 못 드는 밤을 보내고 있습니다. 이러다가 대한민국 역사가 또 한 번 어떻게 뒤집어지는 것은 아닌가. 다들 우려와 걱정, 탄식의 나날을 보내고 계실 줄로 압니다. 해서 저희가 오늘은 대한민국의 대표 인기 역사 선생님 한 분을 모셨습니다. 네, 심용환 역사엔 교육연구소장님 나오셨습니다. 어서 오십시오. 네, 안녕하세요. 예, 네. 야, 진짜 얼마 만이죠? 10년 만인데요. 그러니까. 네. 뭐 중국 갔다 오고 그러지 않았어요? 어떻게 제 동향을 다 이렇게 알고 계시고? 한동안 안 보이셨잖아요. 그래서 이 사람 어디 갔나? 좀 뭐 망명하신 줄 알고. 제가요? 네. 그러다가 예. 갑자기 10년 만에 연락 오셔서 예. 번호를 안 바꾸고 있었던 게 다행이었다는 생각이 그러니까요. 네. 예. 사실 우리 심용환 선생님 제가 예전에 오마이뉴스 다닐 때 그쵸. 네. 그때 그 생각해 보니까 우리가 저기 탄핵과 뭐 그 항쟁 인연이에요. 촛불 항쟁이. 그러니까 다시 만나지 말았어야 되는데. 그러니까 역사 자꾸 반복되니까. 그러니까 네. 다시 만나지 말았어야 될 인연을 또 다시 만나게 되네. 그죠? 예. 네. 그때 지금 생각해 보니까 박근혜 그 탄핵 촛불 집회 때 저하고 같이 그 광화문 광장에서 현장 라이브도 하고 막 그랬잖아요. 우리. 그렇죠. 예. 그때 제가 처음 뵀던 게 그 황교안 국무총리가 맞아. 99%의 역사학자가 다 좌파다. 제가 열받아가지고. 그러니까 그때 아마 그때 처음 뵀던 것 같아요. 맞아요. 네. 그때 그런데 그때 우리가 그런 얘기 했잖아요. 역사상 다시는 이런 일은 없을 것이다. 그렇죠. 네. 근데 또 이게 됐네. 더 큰 일이 터져서 예. 아유 힘드네요. 진짜 힘드네요. 네, 네, 다들 힘듭니다. 근데 그 사이에 네. 선생님 책을 이게 가제본이어서 아마 내일 책이 다시 나온다고 하는데 네, 요거 네. 클로즈업 해주시면 이렇게 네. 해야 되나? 네, 이쪽으로 당겨야 될 것 같습니다. 네. 민주공화국의 적은 누구인가? 요 책 내일 나오는데요. 네. 오늘 그걸 좀 여쭤보려고 했습니다. 12월 3일 비상계엄이 네. 터지던 그 밤 어디 계셨어요? 집에 있었죠 뭐. 집에 있었고 뭐 예. 애들 재우려고 준비하다가 예. 저희 첫째가 이제 아빠 뭐 이게 사실이야? 아, 예, 그러니까 애들 사이에서도 이제 이런 게 관심이어서 음. 그래서 저도 그때 이제 진짜 바로 틀었어요. 바로 틀어서 네. 이제 눈앞에서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뭐 예. 비상계엄을 선포합니다. 그래서 보면서 긴가민가했고 이제 그때 저는 이제 바로 체포될 것 같지는 않다.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아무리 봐도 이게 성공할 수 없다고 생각은 했는데 역사는 만에 하나가 있잖아요. 그래서 만약에 이게 성공을 하면 바로 체포될 것 같지는 않은데 3차 체포 명단 정도에는 있지 않을까. 그동안 해왔던 게 있으니까. 특히 제가 이제 홍범도 사건 이후부터 사실 좀 찍혀가지고. 정부에? 네네. 그래서 그 텔레비전에 엄청, 제가 그 생각을 했거든요. 이제 연예인 반열에 심용환 선생님이 올라갔네. 이런 생각했는데 어느 순간 보니까 텔레비전에 안 나와. 아니, 그래 나오긴 있었는데. 나오긴 있어요? 나오긴 있었는데. 그래도 이제 뭐라 해야 되나 이렇게 막 이제 약간 보훈부 이런 데서 뭐 들려오는 소리에 하면 뭐 반정부 인사다. 이제 뭐 저희 연구소랑 하던 프로젝트가 막 날아가고 힘든 시절이 있었어요. 진짜. 근데 이제 제가 워낙 이제 그동안 중립적으로 이제 캐릭터를 잘 지켜와서 방송 출연까지는 막히지는 않았는데 그래서 이제 좀 잡혀갈 것 같아가지고 그러면 만약에 성공하면 나는 내일 가족과 함께 일단 무조건 비행기 티켓을 사서 망명한다. 일단 일본을 간다. 일본을 간다. 네, 일본을 간 다음에 미국 가서 그러면 김대중 대통령처럼 민주항쟁을 해야 되나? 뭐 약간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이 책이 나올 때쯤 되면 이제 사실은 다 정리됐을 줄 알았어요. 그래서 우리가 새로운 미래를 설계하자. 약간 이런 마인드로 이제 책을 썼는데 아직 안 정리됐더라고요. 그래서 만약에 또 이게 좀 안 좋은 방향으로 가면 다시 망명을 해야 되겠다. 이 책 들고 망명해야겠다. 그래서 왜냐면 또 잡혀갈 것 같아서 그래서 망명해서 이제 다시 미국 가야 되겠다. 약간 그런 이게 우픈 얘기인데 뭐 이게 사실 그렇잖아요. 그래서 그렇죠. 제가 보기 2차 체포 명단에 있으실 것 같고 저요? 아니에요. 저는 한 3차 정도 있지 않을까. 그래서 그래서 아무튼 뭐 바로 책을 썼던 건 아니고 그래서 사실 너무 힘들어가지고 맨 처음에 뭐 글도 쓰고 그리고 사실은 방송도 맨 처음에 제가 잡았어요. 그냥 제가 연락해서 나 출연하고 싶다 해서 막 출연해서 얘기하다가 도저히 이걸로는 안 될 것 같아서 1, 2월을 좀 반납하고 이제 뭔가 조금 더 이렇게 조금 더 이 시대를 좀 전망해 보자. 왜냐면 박근혜 대통령 시절 잘 기억 안 나잖아요. 그래서 좀 책을 쓰게 됐습니다. 서문 첫 줄에 이렇게 썼어요. 이 책은 역사가가 국민에게 바치는 상소와 같은 글이다.
상소문을 올리는 거야. 뭐 영남 만인세 이런 거 있죠. 그러니까. 네, 진짜 심각하거든요. 예. 웃고 있지만 웃는 게 아닌 그렇습니다. 뭐 이런 건데. 예. 옛날에 이제 실록 같은데 보면 사관은 현재에 일어나는 일들을 다 이렇게 다 적잖아요. 네. 근데 이제 그 사관의 권리는 나중에 실록을 정리할 때 네. 사관은 논한다라는 특권을 줘요. 그러니까 논할 자격이 있어. 조용히 예. 적죠. 예. 조용히 적다가 예. 편찬할 때는 예. 사관은 논한다. 넌 잘못했다. 일종의 이제 그 역사가들의 권리인 건데 네. 그런 의미로 좀 쓴 것 같아요. 그래서 예. 근데 이제 다만 이런 거죠. 사실은 당연히 신성하게 사실만 적시하지만 논평하는 건 마냥 자유는 아니거든요. 조선은 왕조 사회니까 유교적 가치에 의해서 논평을 하는 거고 네. 지금 우리나라는 민주공화국이잖아요. 그렇죠. 그러니까 민주공화국의 가치를 근거해서 논할 자격이 있는 것 같아요. 네. 그래서 이번에 쓴 책도 그렇고 왜 굳이 역사가가 이런 일에 물론 이제 뭐 전환기 씨가 이제 그러니까. 그분 이제 역사학자 아닙니다. 아무튼 전환길 씨 역사학자 아니에요? 그분 입시 전문가죠. 제가 이제 그러네. 전환길은 입시 전문가. 이거 제가 이제 네. 뭐 재수없다 이렇게 들을지도 알지만 제가 말씀드리는 게 네. 미디어가 뭐만 뜨면 이렇게 너무나 이렇게 자꾸 이렇게 띄워줘. 대충 엮고 네. 그리고 이제 저한테 이렇게 물어보세요. 저는 전환기 씨를 본 적이 한 번도 없거든요. 사실 저 진짜 궁금했어요. 전환길 씨. 아니 그걸 너무 많이 물어봐가지고 그래서 아니 무슨 역자만 들어가면 다 역냐 해서 전혀 모르는데 저한테 다 물어보는데 네. 그 전환기 선생님은 이제 입시 전문가시잖아요. 입시 전문가. 공무원 뭐 한국사능력검정시험에서 사실 이제 업계로 따지면 저희 업계랑 달라요. 그러니까 다른 업계야. 저희는 학계나 이제 뭐 방송이더라도 이제 좀 이렇게 교양 쪽이니까 그렇죠. 그래서 달라서 좀 잘 모르겠는데 여튼 굳이 말씀드린다면 입시 전문가시다. 좀 역사 전문가는 아니다. 말씀 좀 드리고 싶고 여튼간에 그래 바로 또 띄워주네요. 네. 이렇게 이런 거 나가면 이런 투샷 너무 싫어. 제 유튜브에 이제 또 전환기 선생님 팬들이 와서 막 욕하더라고요. 너 따위가 뭐 이러면서 막 오는데 여튼간에 그래서 말씀드리고 싶은 건 그 지금의 사건은 역사적 사건인 거고 이 역사적 사건을 당장 눈앞에 뭐 윤석열을 탄핵하자 그리고 새로운 정권을 만들자 전적으로 동의하는데 플러스 이게 단순하게 일어난 사건이 아니라 짧게는 지난 수년간 길게는 지난 20-30년간의 역사적 상황이 있고 지금 느껴지는 거지만 이게 지금 역사 강사도 등장을 했고 정광훈 같은 극우 기독교계도 등장을 했기 때문에 조금 더 넓게 보자. 그리고 조금 더 넓게 설계를 해서 미래를 좀 풀어가자. 뭐 이런 입장에서 상소문을 하나 썼습니다. 그렇군요. 네. 서론이 너무 거창하죠? 아니요. 그런데 이제 이런 생각은 좀 드는 겁니다. 대한민국에서 군사 쿠데타가 처음은 아니고 45년 전 가까이 가면 45년 전이고 그 이전에도 있었고 사실 이렇게 보면 우리 역사가 해방이 되고 그리고 분단이 있고 분단을 거치고 나서 한국 전쟁이 일어나고 그리고 군사 독재가 있었고 참 힘들게 우리가 민주화를 이룩했는데 그러니까요. 다시 또 이게 군사 독재로 돌아가려고 했던 이 사태를 우리 국민이 용서가 안 되는 상황인 거지 않습니까? 맞습니다. 제 기억나는 게 제가 어렸을 때 초등학교 시절 때 아버지가 저를 데리고 투표를 하러 가셨어요. 그래서 아빠 제가 다니던 초등학교에 솔직히 말하면 국민학교인데 그 시절에 그 시절에 갔는데 아빠 뭐 하는 거야? 그러니까 아버지 나오면서 오늘 세상이 바뀌었어. 그게 뭐냐면 6월 항쟁 이후에 개헌 투표했던 날이거든요. 개헌 투표. 제가 그날 아버지의 모습을 잊을 수 없죠. 왠지 우리 아빠가 너무 멋있었던. 그 이후에 세상이 바뀌었어. 이런 일이 없었잖아요. 근데 이제 대통령을 국민 손으로 뽑아. 그렇죠. 그리고 사실은 그 이후에 좋든 나쁘든 간에 노태우 대통령이 그 당시 보면 군사 쿠데타 다시는 안 일어난다. 그러니까 본인이 어찌됐건 역사의 죄가를 지었지만 나름대로 시대에 순응하면서 물론 살아남기 위해서 했던 거긴 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대에 순응하면서 군사 쿠데타 절대 안 일어난다는 것을 본인이 보증했고 우리는 하나의 척결을 보통 김영삼 대통령의 업적으로만 알고 있지만 조금 더 들어가 보면 전두환과 노태우의 이 치열한 권력투쟁 속에서 사실은 많이 1차적으로 이게 좀 교란이 되거든요. 그런 어떤 과정의 과도기를 거치고 그다음에 이제 김영삼 대통령 때 하나의 숙청이 있고 그 이후에 이제 뭐 김대중 노무현이라는 완전히 정권 교체 시대 속에 들어가서 이런 일이 안 일어날 거로 생각을 했죠. 근데 이제 일어났다라는 게 너무 충격적이고 다만 이제 그 시대를 연구하는 연구자 입장에서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건 완전히 헛볼 찬 거예요. 헛볼을 찼다. 윤석열. 그렇죠. 윤석열 한남대 얘기시죠. 피청구인.
그러니까 요즘에 그 칭호가 너무 힘들어요. 너무 어려워. 네, 네. 대통령이라 부르기도 그렇고 네. 반말하기도 그렇고 피청구인께서 네. 왜냐하면 우리는 그냥 과거에 어떤 전두환 대통령 생각하면 그냥 신군부만 생각하지만 네. 사실 여기서 중요한 건 10월 26일 날 김재규에 의해서 김재규 중앙정보부장에 의해서 박정희 대통령이 시해를 당하잖아요. 그래서 대통령 유고 상황이라는 특수 상황 속에서 비상계엄이 이미 선포가 돼 있어요. 네. 그 당시 문서를 보면 군이 전국을 장악하고 있고 보도 지침이 이미 하달되어 있고 네. 종교기관, 대학교 모든 곳이 사실 거의 매일 다 이렇게 그 합동수사본부로 정보가 올라와요. 네. 그러니까 신군부가 권력을 장악한 건 네. 이미 이 비상계엄이 체계화가 돼 있는 상태에서 네. 그걸 이용해서 권력을 잡은 거거든요. 근데 지금 윤석열 대통령의 행동은 오늘 갑자기 그 몇몇 이렇게 자기들의 술친구와 술친구 또 이렇게 골프 이렇게 네. 김현태 이렇게 골프 네. 치고 하면서 네. 패거리를 이끌고 네. 아침부터 비상계엄 할래. 네. 그건 되지 않거든요. 나 해버릴 거야 라는 게 안 된다. 네. 실패할 수. 그러니까 역사공부 안에서 일어나는 현상인 거죠. 왜냐하면 전두환도 그랬고 예전에 이제 유신 때도 사실은 이미 박정희 대통령이 대통령이잖아요. 뭐 이런 어떤 기본적으로 권력을 장악한 상태에서 네. 어떤 시스템을 손에 쥔 상태에서 사실은 친일 쿠데타가 성공이 된 건데 이번 사건은 어찌됐건 정상적인 그냥 정치 질서가 운영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네. 사실은 애초에 성공할 수가 없었던 이런 것들은 굉장히 크게 오판하셨던 거다. 윤석열의 엄청난 오판인 거다. 그 전에 저한테 좀 자문을 하셨으면 알려줬을 텐데. 제가 그거 안 된다. 네. 이거 해봐야 소용없다. 얘기를 했을 텐데 너무 술 친구들만 만나가지고 자기들끼리